Good morning is what she said. Sweet candy before we get out of bed, and good loving to brighten up the day. Just a little something to get you on your way. It's a beautiful life when you love another. A beautiful life when you rediscover a pleasant surprise when you open your eyes and it feels like the first time. It's a beautiful life. Cool water is running over me. Sweet sister, you bring me to my knees, and I'll keep dreaming of you and all that you do to me. It's a beautiful life.
Good morning is what she said. Sweet candy before we get out of bed, and good loving to brighten up the day. Just a little something to get you on your way. It's a beautiful life when you love another. A beautiful life when you rediscover a pleasant surprise when you open your eyes and it feels like the first time. It's a beautiful life. Cool water is running over me. Sweet sister, you bring me to my knees, and I'll keep dreaming of you and all that you do to me. It's a beautiful life.
Good morning is what she said. Sweet candy before we get out of bed, and good loving to brighten up the day. Just a little something to get you on your way. It's a beautiful life when you love another. A beautiful life when you rediscover a pleasant surprise when you open your eyes and it feels like the first time. It's a beautiful life. Cool water is running over me. Sweet sister, you bring me to my knees, and I'll keep dreaming of you and all that you do to me. It's a beautiful life.
네, 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리바이벌 오디오의 그라운드 리저브 신제품이죠. 그라운드 리저브의 앰프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AW400 파워앰프, 모노블록 파워앰프,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드 A1000, 그리고 DAC는 에버솔로의 DAC G10 DAC를 매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DAC의 변화에 따른 음질 차이, 이런 정도의 음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DAC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하기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일단 DA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이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 다른 제품은 그러면은 옛날에는 되게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새로운 DAC 연결했다고 해서 옛날에 좋다고 했던 제품을 별로라고 이야기를 하네. 분명히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능의 우열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게 참 답답할 노릇이고요. 그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신제품이 좋고, 그만큼 더 추천하고자 하는 제품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가 되었을 때는. 그런데 DAC가 얼마만큼의 음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요. 현재 스피커가 디자인만 봐도 너무 빈티지스럽고 너무 올드하고 너무 진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은, 너무 묵직하고 진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고, 소리의 톤 자체가 위로 하이톤이면서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보다는 아래로 이렇게 깔리면서 진득한 사운드를 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스피커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렇게 생긴 스피커는 악기입니다, 악기. 거의 이제 그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음질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각 대역별로의 분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스피커, 그러면서도 이 트위터 자체가 소프트돔, 이 진동판이 대부분 다 소프트 계열로 만들어진 스피커는 결국은 어떤 사운드를 낼지 어느 정도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런 디자인의 스피커가 포칼의 스칼렛 투표보다 더 고해상도의 더 고광대역의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성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런 이제 금속성의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에 비해서 지금 이 리발버 오디오 그라운드 리저브라는 스피커가 한결 더 좀 운치가 있으면서 좀 진득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좀 울림이 좀 풍부한 그런 사운드를 내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어떤 특정 제품이 무조건 더 좋다라는 건 없어요. 취향과 환경과 매칭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그란데 리저브로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매칭을 했느냐, 사실상 그란데 리저브에 매칭하기 위한 앰프로서 일렉트로 컴퍼니의 AW400 정도의 앰프가 그렇게 과한 듯한 앰프도 아닙니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뭐 스피커하고 대략 한 1대1 정도 가격의 1대1 정도 비율의 가격의 앰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매칭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앰프까지는 아니에요. 저거보다 훨씬 더 비싼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고요. 더 나은 음질을 구현을 하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나은 음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높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가격 내에서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앰프 중에서는 일렉트로 콤파니에가 잘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에로 매칭을 했는데, 이게 뭐 브랜드 간의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향 매칭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리적인 성향 매칭이 중요한 거죠. 사실상 이런 약간 그 빈티지스럽고 올드한 스타일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탈란테 그랑데 리저브 같은 스피커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이제 포칼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포칼이나 BMW 같은 사운드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절대로 이 스피커를 사지 않겠죠. 포칼하고 BMW 같은 스피커에서 안 나는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안 나는 분위기, 안 나는 운치의 느낌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스피커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대표적인 예로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은 ATC 같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TC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ATC보다는 구독이 조금은 더 쉬우면서 조금은 더 그 대역 특성이 좀 더 넓게 나오지 않는가, 좀 더 유연하면서도 좀 더 넓게 나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런 디자인의 스피커를 구매를 해놓고 약간 이제 광대역의 사운드를 듣겠다라고 해서 중저음을 소홀하게 하면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얄쌍하면서 금속성의 사운드를 낸다라면은 이런 스피커를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매력이 없겠죠. 고광대역이면서 고해상력이면서 중고음의 투명도라든지 해상력이 뛰어난 그런 사운드는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스피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이 베를린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뭐 포칼이라든지 그런 류의 스피커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1대1로 무조건 이길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고해상력이나 고광대역 특성에서는 이길 수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 스피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스피커를 재생하는 이유가 뭐냐? 진득한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이런 스피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진득한 사운드.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 그런데 진득한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저음을 밑으로 뚝 떨어뜨려야 돼요. 중저음이 가볍게 나오면 진득한 느낌이 안 나오죠. 마치 끈적끈적한 기름을 만졌을 때의 느낌처럼, 끈적끈적한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찰흙이라든지 이런 곳에 발을 이렇게 딱 디뎠을 때 끈적하게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중저음역대에서 느껴져야만 이런 류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이유,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렉트로 콤파니에 같은 앰프를 매칭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일렉트로 콤파니를 매칭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진득한 사운드를 만드는 게 첫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생긴 스피커들, 뭐 예컨대 뭐 ATC라든지 뭐 탄노이라든지 파인오디오라든지 BBC 모니터 스피커들이라든지 이런 류의 스피커들을 그냥 부드럽고 진득한 사운드, 약간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약간 멍청한 듯한 사운드, 부드럽고 감미롭긴 하지만 약간 멍청한 듯한 사운드로 듣는 것은 그렇게 최상의 사운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치명적인 단점을 그냥 감수하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은 진득한 사운드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지만은, 진득한 사운드가 나오는 상태에서 고해상력이나 고광대역까지도 해결이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사운드라는 것은요, 중저음을 기반으로 하는 질감의 느낌이라든지 진한 질감의 느낌이라든지 깊이감까지도 해결이 되면서도 중고음역대의 해상력이나 고해상력이나 광대역 특성까지도 같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모든 대역이 함께 확장이 되는 것이죠. 윗대역만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랫대역만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랫대역의 양감만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진득해지기 위해서는 양감도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근육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육질적인 진득함이 나와준다는 것은 양감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양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완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대역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저음의 양감이나 중저음의 중량감이나 깊이감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윗대역의 고광대역까지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이런 박스형 스피커들이 저음의 양감을 구현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근데 저음의 양감과 중량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량감을 일렉트로 컴퍼니의 앰프로 먼저 일단 해결을 한 거고. 그런데 이런 류의 스피커들이 저음의 중량감이나 양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중고음의 해상력이라든지 분해도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미려한 느낌이라든지 포커싱의 느낌이라든지 입자감의 느낌이라든지 촉촉함의 느낌이라든지 뭐 레이어링의 느낌이라든지 무대감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오디오적으로 구현이 안 됨으로 해서 소위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멍청한 사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앰프 매칭 자체는 진득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앰프 매칭으로 일단 해놨는데 여기에서 고광대역의 구현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 앰프를 중저음이 진득하게 나오는 좀 진한 사운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 음색이 좀 무겁게 재생이 되는 앰프를 매칭을 해놨더니 이 멍청한 사운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더라. 그 고광대역의 느낌이라든지 하이엔드적인 해상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좀 아쉽더라. 이거는 그냥 참으면서 써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감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리의 끝이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소리의 끝. 자, 소리를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삼각형. 그럼 밑바닥은 뭐예요? 밑바닥은 당연히 중저음이죠. 그러면은 모서리 쪽, 맨 위에 모서리 쪽은 뭐예요? 여기가 소리의 끝이에요. 소리의 끝. 그러니까 높은 대역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높은 대역, 소리의 높은 대역, 소리의 끝부분, 뭐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높은 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kHz 이상은 높은 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 대역의 해상력이라든지 그 대역의 미려한 느낌이라든지 그 대역의 입자감의 느낌이라든지 그 대역의 촉촉함의 느낌이라든지 그 대역의 입체감의 느낌이라든지 그 대역의 느낌을 해상력을 고해상력으로 유지를 해주면서도 고광대역을 구현을 해주면서도 그 소리의 촉감 자체가 굉장히 입자감이 곱게 느껴지게끔 정말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거칠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DAC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소스기기가 해결해 주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앰프를 아무리 바꾼다고 하더라도 앰프에 투자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앰프로 중고음역대가 좋다라는 앰프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중고음역대를 개선을 시키게 되면은 중저음역대가 또 허전해져요. 중저음역대가 허전해지면 사운드가 어떻게 돼요? 그냥 위에서 그냥 날리고 노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날리고 노는 거예요. 오디오 기기를 어떤 제품을 하나 바꿨더니 소리의 끝,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소리의 끝부분이 조금 더 깨끗해졌다. 소리의 끝부분이 좀 더 정교해졌다. 소리의 끝부분의 입체감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것 때문에 내가 투자한 보람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음질이 되게 좋아졌다. 음질이 많이 좋아졌다. 음질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1000만 원 이하에서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이하 혹은 뭐 한 6, 700만 원 미만에서나 그 재미로 오디오를 하는 것이고 가격대가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오디오 기기를 매칭을 해서 운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고음의 해상력이나 광대역 특성을 이용을 해서 진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실체감을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해상력과 광대역 특성에 촉촉한 입자감이 배어 있게끔 해서 광대역 특성이라든지 해상력의 특성은 매우 뛰어나지만은 자극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해상력과 촉촉함에 그냥 내 몸을 맡겨가지고 마치 내 몸도 거기에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보컬 살짝 뒤에서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라든지 그 가벼운 표현력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섬세한 표현력이죠.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 표현력이에요. 이게 막 그 드럼 표면을 이렇게 긁어주는 듯한 그 느낌.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공기감이 느껴지죠. 굉장히 분리가 되면서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기 중에 그 소리가 이렇게
핑핑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마치 향기처럼, 마치 꽃 향기처럼, 마치 꽃잎이 이렇게 이제 흩날리는 것처럼 그 느낌이 너무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촉촉하고 투명하게, 하모니컬하게, 이게 결국은 DAC가 해상력의 느낌과 입자감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 느낌이 나와주는 거예요. 보컬의 느낌도 그 모닝 이렇게 나왔을 때 듣고 있다가 와 이런 느낌이 나요. 재즈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도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 채널 분리도라든지 입체감의 느낌, 공간감의 느낌, 스테이징의 느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저음역대를 중량감 있으면서도 찐득하게 재생해주는 스피커다 보니까 재즈 음악 재생력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아무리 오랫동안 듣고 있어도 질리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가 그냥 재즈바가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재미있는 광고를 봤는데, 잘생긴 배우가 나와가지고 고독함을 즐기고 싶어, 고독한 술을 마시고 싶어, 고독한 가을 옷을 입고 싶어 이런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고독함은 5,000원을 넘지 않아. 그거 굉장히 유명한 밈이 됐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독함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가 그냥 덴번에 나와줍니다. 중저음만 진하게 나와준다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의 느낌의 사운드가 정말 훌륭하게 구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찐득한 중저음은 기본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약간 멍청한 사운드가 돼버리는 거고, 찐득한 중저음이 바닥에 쫙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소리의 이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소리의 레이어라고 합니다. 포토샵 해보신 분들은 레이어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진 같은 경우에도 풍경 사진을 찍으면은 쫙 먼 발치에 이제 산 기슭이 선명한, 제일 가까운 산은 좀 선명하게 나오고, 그 뒤에 있는 산은 좀 더 흐릿하면서도 좀 더 입체적으로 나오고, 그 뒤에 좀 세 번째로 멀리 있는 산 기슭은 좀 더 희미하게 나오고, 그 뒤에 또 희미하게 안개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능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또 네 번째 능선이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 풍경 사진을 보면은 정말 그 드라마틱하잖아요.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재즈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그런 레이어링의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생긴 스피커에다가 빈티지스러운 사운드를 내는, 묵직하고 진득한 사운드를 내는, 중저음을 강화하는 스타일의 약간 무거운 사운드를 내는 앰프를 매칭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모니컬하면서도 레이어링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입체감이 너무나 뛰어난 사운드를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소리는 촉촉하고 미려하면서도 입자감이 곱고 우아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결국은 DAC가 좋아서 그런다고요. ATC 스피커가 됐든지 탑노이 스피커가 됐든지 바이노디오 스피커가 됐든지, 그 외에 BBC 모니터 스피커가 됐든지, 심지어는 BMW 같은 경우에도 BMW 최근 제품들은 소리의 해상력이나 입체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BMW 옛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좀 슴슴했어요. 그런 류의 스피커에 아무리 구동력 좋다라는 앰프를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소스 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촉촉하고 입자감이 좋은 미려한 사운드 구현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스 기기라는 것은 DAC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앰프 내장 DAC를 사용하거나, DAC는 옛날 DAC를 사용하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만 신형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질 않아요. 결국은 소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하모닉스를 얼마만큼 풍부하게 할 것인가, 해상력을 얼마만큼 풍부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현을 시켜주는 장치는 결국은 DAC예요. DAC. 지금 현재는 우리는 디지털 오디오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LP를 제대로 구현을 시켜서 LP를 제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LP를 재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아날로그지만은, 우리는 LP를 제대로 구현을 시키지 않은 상태라면은 결국은 디지털 오디오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오디오는 결국은 디지털 오디오의 사운드를 핵심적으로 구현을 시키고 핵심적으로 결정 짓는 것은 결국은 DAC예요. DAC. DAC의 성능이나 DAC의 수준, DAC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 이런 부분들을 무시를 하고 아무리 투자를 해봤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그 굉장히 마치 2중, 3중, 4중 레이어의 느낌, 레이어의 입체감이라든지 스테이징의 느낌, 어마어마한 해상력과 그 해상력을 기반으로 한
입자감의 느낌, 촉촉함의 느낌, 미려함의 느낌 그러면서도 너무 눈부신 듯하면서도 녹아내리는 것까지 같이 구현이 되는 이런 느낌은 DAC의 해상력 구현 능력과 DAC의 입자감 구현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광대역 특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특성들이 DAC에서 구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런 정도의 느낌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디오의 수준이 이런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요. 그냥 내가 네트워크 플레이어 하나 바꿨다, DAC 하나 바꿨다 했는데 소리가 조금 더 깨끗해졌어.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노래 발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나다라 마바사가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그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려,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 그런 정도 가지고 이 하이엔드스러운 사운드의 구현 능력, 구현의 그 수준, 질감의 수준, 음질의 우수함, 음질의 수준을 그런 정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DAC가 성능이 좋아지면요, 소리의 홀톤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의 홀톤이라는 것은 입체감도 같이 포함이 되는 이야기죠. 무대감, 홀톤, 입체감, 실체감 이런 것도 달라지고요. 하모닉스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지면서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미려함이라든지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저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스 기기의 수준이 좀 떨어질 때는 저음의 느낌이 평면적이죠. 그냥 스피커가 저기 있으니까 저 스피커에서 그냥 저음이 웅웅 이렇게 나오는구나. 소스 기기의 수준이 떨어질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소스 기기의 수준이 한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스피커가 일단 사라져요. 스피커의 사이즈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피커가 크든 적든 스피커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정보량이 굉장히 풍부한 정보 자체가 이 공간을 가득 메워주기 때문에 스피커는 사라지면서 무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무대를 디지털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엄청 많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상 SF 영화들을 보면은요, 사람의 뇌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뇌에 들어와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 시켜서 파일화 시켜서 서버에 다운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하거나 그 사람을 뭐 냉동을 시켰다가 다른 사람의 몸, 뭐 인조인간이 됐든지 그런 쪽에다가 그 기억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식을 시키자라고 했을 때 그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SF 영화에서 그런 주제들도 다루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실제 연주장 같은 하모닉스, 풍부한 하모닉스와 정보량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그 정보를 누가 만들어요? 그 디지털 정보 자체는 DAC가 만드는 거라고요. DAC가. 그리고 거기에 살집과 깊이감과 중량감을 더해주는 것은 앰프가 대체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마치 소스 기기의 음질이라는 것은 무조건 선명도로만 판단을 해버리시면은, 선명도가 좋게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이 선명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 음역대가 1kHz에서 넓게 보자면 10kHz예요. 10kHz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악기의 사운드는 1kHz에서 한 3.5kHz 그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의 악기 소리라든지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죠. 바이올린 소리, 뭐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이런 소리들이 거의 대부분 그 음역대에서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음역대를 얼마만큼 잘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선명하다, 덜 선명하다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역대만 강조를 했다라고 해서 이 풍부한 하모닉스의 느낌이라든지 입체감의 느낌이라든지 사실적인 무대감의 느낌이라든지 레이어링의 느낌이라든지 보컬은 요 앞에 있고 드럼은 저 뒤에 있고 뭐 기타는 좀 더 가깝게 있고 이런 레이어링의 느낌, 입체감의 느낌, 앞뒤 간격의 느낌 이런 느낌까지 느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풍부한 음역대를 포함한 질감의 느낌까지 같이 표현을 해줬을 때의 그 흥분감, 희열감, 이런 희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피커하고 앰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앰프에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백날 소스 기기를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내 오디오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닦여져 있다, 기본기가 완성이 됐다 했을 때부터 소스 기기에 투자를 합니다만은 그 소스 기기에 투자를 할 때도
DAC에 좀 더 투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DAC에. 방금 제가 말씀해드린 그런 만약에 그 실제 아날로그 현장, 아날로그의 음질을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량이 필요로 하는가, 얼마나 많은 디지털 정보와 이 해상력이 필요로 하는가. 근데 그 풍부한 정보와 해상력은 결국 DAC가 만든다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트랜스포트가 만드는 게 아니고 DAC가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평소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AC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DAC를 매칭을 해버리니까 지금 리발브 오디오 그랑데 리저브 같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도 앰프도 중저음을 강화하는 스타일의 앰프를 매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 디자인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해상력이나 입체감이나 광대역의 특성이 뭐 어디 뭐 리본 트위터 달려져 있는 AMT 리본 트위터 달려져 있는 스피커라든지, 어디 무슨 뭐 티타늄 트위터 달려져 있는 스피커라든지, 어디 무슨 다이아몬드 트위터 달려져 있는 스피커라든지, 어디 뭐 저 벨룸 트위터 달려져 있는 스피커라든지, 그런 스피커들 거의 뺨다고 때려버릴 정도의 느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뺨다고 때려버릴 정도의 해상력과 입체감과 광대역 특성이 진득한 중저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경박한 사운드예요. 양철통 두드리는 사운드일 뿐이에요. 그냥 인스턴트적인 사운드일 뿐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좀 더 빠른 자동차를 타고 싶어 그랬더니 그냥 오토바이 태워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토바이 타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고급 세단 2000cc의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다가 나는 좀 더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3000cc 6기통이나 8기통의 자동차로 바꿔야 되는데 좀 더 빠른 걸 원해. 그러면 자동차에서 꺼내가지고 오토바이에다 태워버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오토바이가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 아무쪼록 또 제가 흥분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죽 와닿는 것이 많고 오죽 와닿는 것이 스펙터클하고 정말 그 인상적이고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리발브 오디오 그라운드 리저브로 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라운드 리저브에는 어울리고 포칼에는 안 어울립니까? 그라운드 리저브에는 어울리고 BMW는 안 어울립니까? 그라운드 리저브에는 어울리고 파이너드에는 안 어울립니까? JBL에는 안 어울립니까? 탐노에는 안 어울립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스 기기가 그 오디오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소스 기기가 고급으로 바뀌었을 때 음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원리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소스 기기는요, 다른 그 어떤 매칭 기기로 가더라도 마치 오케스트라의 좋은 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가 들어온 현상과 비슷해지고요. 축구팀에 정말 전설적인 명장 감독이 와가지고 한 그 축구팀을 한 2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킨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와주는 거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 정말 좋은 예술가,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났을 때의 그런 변화의 느낌, 정말 좋은 예술가, 정말 좋은 감독, 정말 좋은 지휘자,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났는데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결과가 나빠질 일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스피커하고 앰프와의 매칭은 정말 다양하게 따지긴 합니다만은 소스 기기와의 매칭은 별로 안 따져요. 왜냐? 매칭을 따진다라는 것은 호불호를 따진다라는 것이고, 매칭과 호불호를 따진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좋았던 것이 저기로 갔을 때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을 따지는 게 매칭과 호불호를 따지는 거예요. 좋은 게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매칭과 호불호도 따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스 기기의 매칭은 왜 별로 안 따지느냐? 왜냐하면 좋은 소스 기기는 어디를 가도 좋아요. 좋은 소스기가 어디로 매칭을 했더니 나빠져 버리더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에버솔로 G10 DAC의 경우에는 좀 소리가 좀 밝은 특성이고 워낙 고해상도 고광대역 특성의 제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담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지 마시라는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에 간을 맞춰서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당사자의 역할이에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설렁탕이 나왔는데
좀 부드럽고 슴슴하게 먹고 싶으면은 그냥 나온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들깨 가루를 좀 부어가지고 먹는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 설렁탕에다가 깍두기 국물을 넣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깍두기 국물 부어 먹는다라고 해서 아 설렁탕에는 깍두기 국물을 부어 먹는 게 국룰이래 하면서 설렁탕 국물에다 깍두기 국물을 시뻘겋게 부어 먹은 다음에 설렁탕 맛이 뭐 이래? 설렁탕 구수하고 진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런다더니 이거 뭐 짜기만 하잖아. 그렇게 불평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버솔로 G10 DAC 매칭에 대한 음질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한번 비교 구분을 해보시기 위해서 다른 DAC도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is what she said. Sweet candy before we get out of bed. And good loving to brighten up the day. Just a little something you're on your way. It's a beautiful life when you love another. A beautiful life when you rediscover a pleasant surprise when you open your eyes and it feels like the first time. It's a beautiful life. Cool water is running over me.
what she said. Sweet candy, before we get out of bed, and good loving to brighten up the day. Just a little something to get you on your way. It's a beautiful life when you love another. A beautiful life when you rediscover a pleasant surprise when you open your eyes and it feels like the first time. It's a beautiful life. Cool water,
she said, sweet candy, before we get out of bed, and good loving to brighten up the day, just a little something to get you on your way. It's a beautiful life when you love another, a beautiful life when you rediscover a pleasant surprise when you open your eyes and it feels like the first time. It's a beautiful life. Cool water is running over me, sweet sister. You bring me to my knees, and I'll keep dreaming of you and all that you do to me. It's a beautiful life.
하겠습니다. 이 소스 기기의 매칭에 따른 음질은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또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DAC의 변화에 따른 음질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라운드 리저브라는 스피커의 음질이 이런 정도 수준이구나, 마크 레빈슨 인티앰프의 성능이 이런 정도구나, 에버솔로 G10 DAC를 또 추가로 연결했을 때는 또 음질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이 영상 하나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버솔로 G10 DAC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이 음질이 에버솔로 G10 DAC로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멘트는 G10 DAC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만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음질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커 자체가 이렇게 중고음의 해상력이라든지 중고음의 생생함이라든지 뭐 중고음의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뭐 동급 최고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스피커는 아니죠. 매력적인 스피커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에버솔로 G10 DAC를 매칭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기대하기 힘들었었던 중고음의 하이엔드적인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뭐 이런 어마어마한 펼쳐짐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중저음이 늘어지지 않으면서도 중저음의 정확한 타이밍과 뭐 텐션감,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확장이 가능해졌다. 그런 부분들도 DAC에 의해서 달라졌다라고, 또 기대치 이상으로 음질이 구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뭐 알면서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음질은 사실 정말 참고만 하셔야지 큰 의미를 두시거나 단정을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시스템으로 음질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제품들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혹은 PC용 스피커, 뭐 무선 스피커 이런 쪽으로 음질을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음질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차이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재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이 청음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라도 하시라고 계속 청음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점이라면은 역시 이런 고성능의 DAC를 따로 사용하는 것과 내장 DAC라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좀 더 성향이 다르면서 수준이 좀 더 떨어지는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 직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오디오적인 음질 차이, 오디오적인 음질의 테크니컬, 뭐 구현 능력, 뭐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그전에 그냥 뮤직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플레이어 한 대만 사용을 했을 때와 내장 DAC만 사용했을 때에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악을 구성하는 정보가 도레미파솔라시더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직결이나 아니면은 뭐 내장 DAC를 사용하더라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뭐 솔라시도 미파솔레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표현하는 것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무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DAC에 의한 음질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의 경우라면은 내장 DAC를 쓰거나 아니면 별도의 뮤직 서버를 쓰시거나 별도의 DAC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디오 마니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좀 더 나은 하이파이적인 음질을 추구하시면서 뭐 스피커의 세팅, 뭐 사운드의 무슨 펼쳐짐, 소리의 이탈력, 해상력, 뭐 공간감, 입체감, 뭐 핀 포커싱, 앞뒤 레이어, 뭐 스테이징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음질을 들으시면서 캐치를 해가면서 음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차이가 정말 뭐 저도 이제 과장된 표현을 별로 남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다.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에버솔로 DAC를 연결했을 때의 음질과 연결하지 않았을 때의 음질이 유튜브로 편집을 하고 나면은 또 다운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다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에는 야, 이거 그대로 비교를 해서 나가면은 이 에버솔로를 연결하지 않은 매칭도 그 가격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고 음질이 좋다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거 그대로 그냥 음질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비교되어서 공개가 돼버리면은 에버솔로 DAC가 빠진 제품의 경우에는 엄청 나쁜 제품으로,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음질이 나쁜 제품으로 평가가 돼버릴까봐, 괜히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음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또 약간 혼돈을 하실 수 있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앰프를 일렉트로 컴퍼니에 매칭해서 마크레민슨 인티앰프로 바꿨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음질을 들으시기에는 소리의 선명도, 소리의 개방감, 이런 느낌이 일렉트로 컴퍼니의 매칭이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도 마크레민슨 매칭이 좀 더 소리의 선명도나 개방감이 더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시면은 소리의 선명도만 가지고 음질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마크레민슨으로도 들만해요. 오늘은 이제 마크레민슨 내장 DAC에 에버솔로 T8을 직결도 해보고 오랜드 A1000을 직결도 해보고 그랬죠. 근데 마크레민슨 인티앰프의 저렴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에버솔로 T8도 상당히 훌륭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신제품이고, 오랜드 A1000이야 뭐 기본기에 있어서는 워낙 뭐 정평이 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연결을 했을 때 마크레민슨하고 매칭이 상당히 좋다, 괜찮다. 마크레민슨 인티앰프의 기본기를 향상을 시켜줬다. 그리고 마크레민슨 인티앰프 자체가 좀 저음의 울림이 많은 스피커들하고 매칭이 유독 좋다. 저음의 울림이나 저음의 깊이감이 좋은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마크레민슨 인티앰프의 단점이 이렇게 극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마크레민슨 매칭의 음질이 기대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마크레민슨 인티앰프의 음질이 일렉트로 컴퍼니보다 더 우수한 것은 아니고, 실제 매칭 사운드를 들었을 때에는 일렉트로 컴퍼니에 매칭된 사운드가 훨씬 더 뭐 재즈나 클래식이나 심지어는 좀 단조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성 보컬의 경우에도 이 밀려오는 느낌부터가 다르고요. 중저음은 중량감이 있어야 되고, 중저음은 중량감이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는 이렇게 또 밀려오는 느낌, 그런 느낌 자체가 체급이 다르죠. 체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상으로 들리는 음질만으로 음질의 우열을 너무 단정해서 평가는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크레민슨 매칭에서도 음질 차이를, 그 DAC 변화에 따른 음질 차이를 진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매칭이 무조건 더 낫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랜드하고 직결해서 매칭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우수하죠. 뭐 어떤 특정 음이 굉장히 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소리의 밀도감이나 밸런스 자체가 매우 우수한 그런 느낌이고, 에버솔로 T8로 연결했더니 확실히 소리가 좀 깨끗해지죠. 확연히 깨끗해지죠. 그럼 에버솔로 DAC G10을 매칭을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예컨대 T8을 연결했을 때 소리의 깨끗한 느낌이 한 20-30% 정도 향상을 했다. 그러면은 G10 DAC를 연결했을 때는 그게 30-40%, 50%까지 더 향상이 돼요. 그리고 T8 하나만 연결했을 때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중고음만 깨끗해지고 그 아랫대역의 소리의 밀도감이나 단단함이나 강력함이나 중량감이나 이런 느낌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DAC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T8만 교체를 했을 때에는 중고음이 한 20-30% 정도 더 깨끗해지는 것은 보장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대역에 있어서는 소리 성향이 오히려 약간 들뜨고 가벼워질 버릴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무조건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디오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매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G10 DAC를 연결했을 때에는 그 중고음이 깨끗해지는 능력, 해상력이 더 좋아지는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꽤 나지만은 G10 DAC를 연결했을 때에는 중고음의 해상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역의 확장감이 일어나죠. 그 느낌이
단순히 우리가 아까도 제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해서 음질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T8 하나만 바꿨을 때와 G10을 바꿨을 때의 그 스펙트럼의 차이가 저는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다. 저는 솔직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솔로 측에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매칭에 따라서는 G10에 매칭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T8로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G10 DAC를 매칭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T8보다는 오랜더를 매칭한 것을 전제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고음의 확장감이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사운드의 눈부신 펼쳐짐이라든지 이런 능력은 G10 DAC가 더 향상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에버솔로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불안적인 요소라든지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가 살짝 들뜨는 느낌, 중저음 소리의 그 낮은 대역의 중량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밀도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오랜더가 더 잘 잡아주더라.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했을 때 서로의 단점은 보완이 되면서 장점은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매칭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칭을 해서 음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전원부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어진 독립된 DAC 제품들이 많이는 안 나오지만 제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에버솔로 G10 DAC를 연결을 했을 때 뭐 음악의 장르나 매칭이나 세팅에 따라서는 마치 없었던 사운드를 통해서 마치 스피커를 요 앞에다 놔두는데 스피커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폭포수가 이렇게 쫙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풍부함의 느낌, 하모닉스의 풍부함의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의 스펙타클함의 느낌이라든지 특히 중저음의 타이밍의 느낌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폭포수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비유를 하면 좀 부담되고 자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장르와 세팅에 따라서는 정말 촉촉하면서도 디테일하면서도 눈부시면서도 마치 소리의 촉감이나 입자감은 실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해상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촉감의 표현력도 굉장히 풍부하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조금 과장되고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짝대기 6개를 가지고도 사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양이다. 저거 사람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 수가 늘어날수록 여기서 말하는 짝대기가 소리의 정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 정보의 량 그리고 에너지의 양이 적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건 도레미파 솔라시도구나. 192kbps짜리 mp3를 들어도 우리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하는 것이지 음질이 더 좋은 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예컨대 시리 같은 경우는 1411kbps고요. 96kHz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4배가량이 정보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192kbps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또 2배가량이 또 정보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정보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DAC의 수준이 떨어지면은 이 정보량을 심하게 좀 과장돼서 표현을 하자면은 짝대기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저거는 사람이야. mp3처럼 표현을 해줘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정확하게 들리네. 우리가 정확한 것을 정보 자체의 정확한 전달력을 지금 필요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음악성과 실제처럼 들리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정보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이 정보량 자체를 분리를 하고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가 아닌 디지털을 실제 아날로그처럼 만들어주는 게 DAC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DAC의 능력이 좋아지면은요, 소리를 짝대기처럼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선을 10,000번을 긋고 100,000번을 긋고 100,000번을 긋고 그래가지고 실제 사람의 입체감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DAC예요.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최소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 CD를 기본적으로 들었었죠. 아니면 LP를 듣든지.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디지털 정보량 자체가 한참 떨어지는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시죠. 그러다 보니 소스의 질 자체를 애초에 생각을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CD 음질 정도는 되어야 음악 애호가들이 음질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해서 CD라는 포맷을 그렇게 규격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규격화 자체가 요즘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MP3도 생겨난 것이고 MP3보다도 때로는 더 음질이 떨어지는 유튜브로도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굳이 DAC를 따로 사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고 DAC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내장 DAC를 쓰는 것과 외장 DAC를 쓰는 것의 차이점도 좀 모호해지고 별로 중요하게 따지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올인원 앰프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DAC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게 되죠. 그런데 올인원 앰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이파이적인 음질로서의 중고음의 스펙타클함이라든지 하이엔드적인 해상력의 표현이라든지 디테일의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장을 시키면서 중저음의 단호함이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압도적인 깊이감이라든지 강인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동시에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올인원 앰프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렉트로 컴퍼니의 매칭도 들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분리형 앰프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분리형 앰프라는 것은 과거에는 무조건 프리파워 앰프를 말했었는데 요즘은 올인원 앰프가 아니면 분리형 앰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티 앰프만 사용해도 분리형 앰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굉장히 강력한 인티 앰프가 됐든지 강력한 파워 앰프를 사용하면서 음질을 만든다. 그럼 대체적으로 그 앰프가 추구하는 것은 하이엔드적인 중고음의 표현력을 앰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앰프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낮은 임피던스 대역까지 낮은 중저음의 대역까지 강력하고 중후하고 진득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앰프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중고음의 해상력이나 중고음의 디테일이나 중고음의 하이엔드적인 능력까지 앰프가 해결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앰프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의외로 소스 기기를 안 바꿔버리면은 올인원 앰프하고 중고음의 투명도나 선명도나 입체감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앰프에다 투자한 것 대비. 그럴 때 바로 DAC에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이엔드급이 되면 모든 대역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능력과 중저음의 중후함과 중량감과 깊이감은 앰프가 해결해주는 거고요. 윗대역, 높은 대역에서의 개방감과 펼쳐짐과 소리의 이탈력과 해상력과 이 어마어마한 중고음역대의 정보량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을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능력은 DAC와 소스기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인원 앰프는 앰프부와 소스기기 부분을 한 회사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튜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적절하게 맞아요. 그런데 인티 앰프나 프리파워 앰프로 분리를 하면서 소스 기기도 따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앰프는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로 뭐 기존에 사용하던 올인원 앰프나 인티 앰프에 비해서 2배, 3배, 4배까지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프리파워 앰프에다 투자를 했는데 중고음의 투명도나 중고음의 이런 뭐 퀄리티는 별로 상상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소스 기기와 특히 DAC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앰프는 2천만 원대, 앰프는 3천만 원대, 앰프는 5천만 원대인데 내장 DAC만 쓰고 계시면은 백날 그렇게 오디오 하셔봤자 중고음의 퀄리티는 하이엔드급으로 향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사실상 며칠에 걸쳐서 촬영을 했어요. 먼저 영상에서의 옷차림과 오늘 영상에서의 옷차림이 조금 달라졌는데 며칠에 걸쳐서 이거를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음질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로 듣는 음질로 들어보시고 나서 마치 똑같은 경험을 그대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비교해서 듣는 것과 유튜브로 듣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실제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유튜브로는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일단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로 들으실 때 그 차이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제 말을 좀 신뢰를 하시면서 기왕에 좀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은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좀 비교도 해보시고 점검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의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지 200만 원 미만의 DAC 제품의 경우에는 뭐 DAC 설계도 그렇고 전원부 분리도 그렇고 그렇게 뭐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만한 DAC 제품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320만 원의 에버솔러의 G10 DAC가 출시를 하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정도면 하이엔드급이다. 하이엔드급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특하고 출중한 DAC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크게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제가 어필한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